네. FABC 이춘호입니다. 네. 광고 아주 감사하고요. 순천에서 오셨다고 했다가 갔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아, 네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대표님께서 원내에 진입하신다면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싶으십니까? 저 개인, 개인? 저 개인요? 뭐, 그것은 당의 결정에 따라서 상임위가 배치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제가 제 전공으로 따지자면 사실은 뭐 법사위 쪽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한편으로는 제가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영입인재 그리고 비례지원 인재 중에서 그 율사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꼭 법사위를 고집해야 될지 그 문제는 나중에 의원분들이 확정되고 나면 논의를 통해서 제가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대표로서 당 전체를 또 지휘해야 되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고 마무리하고요. 우리 영입인재 분들에게도 뭐 질문하실 게 없을지 모르겠네요. 네, 한 번 더 하셔도 되죠, 뭐. 네, KBS. 네. 계속 우리는 범민주 진영이다라고 주장 외치고 계신데 네네. 그러면 총선 이후에 민주당과 합당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독자 세력으로서 계속 당색을 유지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창당 선언을 부산민주공원에 했을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합당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해 왔습니다. 그걸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고 뭐 그게 합당을 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분석 기사도 있고 하는데 왜 저 말을 잘 안 듣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수도 없이 반복해왔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조국 혁신당의 강령이 비전과 정책과 가치가 민주당보다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저희 강령을 보시면 되는데 물론 민주당과 함께 범민주 진보 진영의 그 영역 안에 들어있는 같은 우군이고 형제당인데 같은 부분이 많죠. 그런데 다른 보다 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을 것인데 많이 아는 검찰개혁 분야를 얘기를 해보면 민주당은 수사 기소 분리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당론이었습니다. 사실 그 민주당이 초기에는 수사 기소의 분리를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했다가 철험의 소속 의원들이 강력히 주장을 끝까지 해서 그게 당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수사 기소 분리 외에 이미 미국에서 오랫동안 실천하고 실험해온 검사장 직선제를 강령으로 넣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광주지검장을 광주시장 뽑을 때 직선으로 뽑는 것입니다. 지검장 아닌 부장검사, 검사 등은 시험을 통해 선출하지만 그 광주 지역의 수사와 지휘를 지휘하는 검사장은 직선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검사란 권력은 막강한 권력입니다. 막강한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입니다. 그런 권력은 반드시 국민적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선거를 통해서 해야 되고요. 그게 미국에서 이미 실시를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무슨 부작용이 났다는 얘기를 미국의 검사장 직선제를 통해서 미국에서 분란이 났다, 파퓰리즘이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민주당 강령과 차이가 있다면 저희 당 강령에는 기획재정부 개혁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 현재 넓은 의미에서 민주진보 진영의 정당 중에서 기획재정부 개혁을 넣은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 역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간을 지키고 있고 예산에 대한 권한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 내는 세금에서 나옵니다. 직접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우리가 돈을 내면 그 모든 돈이 국고에 모이고 그 돈을 결정하는 것이 기재부인데 예산 편성권을 기재부가 딱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지난 대선 직전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총리 등 핵심 인사들이 재난지원금을 전원에게 풀자라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 기재부를 설득했는데 기재부가 거부를 했습니다. 예산 편성권이 기재부에 있거든요. 거부를 해가지고 100% 풀지를 못하고 제가 퍼센트는 헷갈립니다. 70몇 프로인가를 푼 걸 알고 있습니다. 이건 숫자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대선이 끝나고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전액을 풀자고 했을 때 기재부는 뭐라고 그랬냐면 전액을 풀게 되면 우리나라가 재정 적자가 심각해져 가지고 나라가 망하니 안 망하니 했는 그 기재부가 윤석열 후보가 딱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얼마 안 돼서 100%를 다 줬어요. 거짓말을 한 거죠. 국민을 속인 거죠. 저는 이런 거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돈을, 국민이 낸 우리의 돈을 가지고 사기를 친 것입니다. 제가 약간 과격한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명백하게 사기를 친 것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대통령을 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차기 대통령 윤석열의 눈치를 본 것입니다. 이런 식의 예산 편성 사용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처를 독립시켜서 분리시켜서 국회의 통제에 두어야 된다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 그 외에 사회경제적 정책 문제는 우리 서광진 정책위 의장께서 차례차례 브리핑을 다음 주부터 할 건데요. 수많은 예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며칠 전에 조국혁신당의 당원으로 가입한 홍종학 장관님이 계십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이셨고 문재인 정부 중소벤처부 초대 장관이셨는데 그분이 의원 시절에 신혼부부 전체에게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장기간 제공해야 한다는 정책을 만들고 그걸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 민주당이 그것을 반대해서 다 무산되었습니다. 홍 장관님의 당시 계획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또는 동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그 남녀의 경우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녀 그 커플 같은 경우에 있어서 집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데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출산 문제도 해결됩니다. 이런 것이 이제 과거 이미 정책으로 마련된 바 있다. 그것을 저희의 강령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정책은 추후 다음 주부터죠? 네. 다음 주부터 우리 서광진 의장께서 저희의 조국혁신당의 사회경제적 정책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소개할 생각이니까 주목해 주십시오.